1784년 2월 23일 평범한 농부 한 명이 논바닥을 파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일본 역사학자들이 국보 중에 국보라고 부르는 그 유물이었어요. 당시 후쿠오카현 시카노시마, 지금의 후쿠오카시 동부 시카노시마에서 농부 신베에는 논에 물을 끌어오는 배수로를 손보고 있었습니다. 삽으로 땅을 파던 중 뭔가 딱딱한 게 걸렸어요. 돌인가 싶어서 더 파보니까 큰 바위 아래 돌 3개가 상자처럼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진흙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나왔습니다. 손바닥보다 훨씬 작은, 그런데 묵직한 느낌의 황금빛 물체였어요. 한 변이 2.3cm 밖에 안 되는 작은 인장이었는데 위에는 뱀이 따레를 튼 모양의 손잡이가 달려 있었죠. 신베에는 이게 뭔지 전혀 몰랐지만 일단 당시 관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본의 유학자 카메이 남메이가 이걸 감정하게 됐어요. 카메이 남메이는 중국 역사서 후한서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기 57년 후한의 광무제가 외국의 노국왕에게 금인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금인에 새겨진 글자를 보는 순간 카메이 남메이는 확신했습니다. 한이 노국왕, 즉 한나라가 외의 노국왕에게 준 인장이라는 뜻이었어요. 무려 1700년 전 일본 고대사의 시작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던 거죠. 일본 최대 여행 사이트 트리버드 바이저에 올라온 후쿠오카시 박물관. 방문객들의 리뷰를 보면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입장하자마자 어둠 속에 떠있는 작은 금인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했다. 상세한 해설과 함께 실물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다. 특히 일본 국내 관광 사이트 자란넷에 올라온 후기를 보면 더 재미있어요. 한인노국왕 금인이 뭐니 해도 메인이다. 전시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전시되어 있고 복제품이 아닌 실물이 전시되어 있어서 정말 볼 가치가 있었다. 교과서에서 봤던 그 금인을 실제로 보니까 잊을 수 없을 만큼 그 아름다움에 놀랐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금인의 발견이 얼마나 기적적이었는지 아십니까? 돌 3개가 완벽한 보관 상태를 만들어줘서 순금의 광택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무게는 108.7g, 금 함유율이 95.1%에 달하는 순금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인을 두고 일본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어요. 일본 인터넷 커뮤니티와 학계에서도 끊임없이 진위 논쟁이 벌어졌죠.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장 뒤에 보통 인이나 이, 장 같은 글자가 안 붙어있다. 한나라가 하사하는데 굳이 한이라는 글자를 넣을 이유가 있냐? 이런 식이었어요. 심지어 2005년에는 고대 문학 연구자 미우라 스케우키가 금인, 위조 사건이라는 책을 내면서 다시 가짜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중국 장수성에서 광릉 왕새라는 또 다른 금인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광릉 왕새는 한인노국왕 금인과 놀랍도록 비슷한 제작 기법과 형태를 보여줬어요. 두 금인 모두 같은 작가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메이즈 대학 이시카와 히데시 교수는 2021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릉 왕새의 발견으로 한인노국왕 금인이 진품임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인면의 평균 크기가 후한시대의 일촌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니혼게이자이 신문 2018년 기사를 보면 연구자들이 당시 제작 기법을 재현하기 위해 직접 금인을 만들어보는 실험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금인의 진위가 일본 고대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 있죠. 그럼 이 금인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일본 국가문화재 데이터베이스 설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금인은 1세기경 일본의 외교 협상 모습과 동아시아에서의 입장을 보여주는 극히 귀중한 자료이며 일본 역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자료다. 쉽게 말해서 이게 일본 외교사의 막을 연 실물 자료라는 거예요. 문헌에만 나오던 걸 실제로 증명해 주는 물증인 거죠. 2025년 미첼란 간지 컬렉션 어워드라는 투표에서 한인노국왕 금인이 후보로 올랐을 때 응원 메시지란에는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초등학생 때 알았던 금인을 실제로 볼 날이 올 줄이야. 정말 대단하다. 상상보다 작았는데 그래도 무겁고 깜짝 놀랐다. 볼 가치 있다. 작은 몸에 담긴 엄청난 존재감. 2025년 5월 한 방문객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인상적입니다. 후쿠오카시 박물관에서 교과서에서 봤던 금인을 실제로 보고 감동했다. 금인을 농부가 논에서 작업 중 우연히 발견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금인 발견 이후 벌어진 일들이에요. 금인을 감정한 카메이 남메이는 이 발견으로 엄청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번교의 권위도 크게 높아졌죠. 그런데 금인 발견 3개월 뒤 카메이 남메이는 이후 불명으로 갑자기 실각합니다. 근래 연구에서는 금인 감정 과정에서 뭔가 정치적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금인은 후쿠오카 번주 쿠로다 가문의 대대로 전해지다가 1931년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1978년 쿠로다 가문이 후쿠오카시에 기증하면서 현재 후쿠오카시 박물관에 소장되게 된 거죠. 아사히신문 2023년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국보 금인이 출토된 섬. 이 눈부신 빛은 무려 2000년 전부터 변하지 않았다. 야흐이 시대 규슈의 어느 왕이 해외에서 손에 넣었다는 국보 금인. 실제로 금인이 발견된 장소에는 지금 금인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입구에는 석비가 세워져 있고 금인 모뉴먼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4년 후쿠오카 해양박물관 블로그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초와 6년 1931년에 규슈 북부의 노국이 중국 왕조와 교류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로서 국보로 지정되었다. 그럼 금인에 새겨진 문자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한이 노국왕. 일반적으로 간노하누나는 쿠쿠라고 읽는데요. 한나라가 왜 노국왕을 일본의 국왕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노국은 후한의 권위를 이용해서 일본에서 세력을 확대하려 했을 거라고 연구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중국 역사서 후한서 동의전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건무중원 2년, 서기 57년에 외국이 사신을 보내 조공했고 광무제가 인수를 하사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금인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뱀 모양 손잡이가 있는 순금제 왕인으로 중국 황제가 주변 제후국에게 하사하던 전통적인 인수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이건 고대 동아시아 국제 질서와 외교 관계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거죠. 2025년 후쿠오카시 관광포털 요카나비에는 이런 설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은 그게 의외로 작다는 것에 놀라고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그게 작으면서도 함유율 95.1%의 금의 광택과 치밀한 만듦새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홈메이트 리서치라는 일본 관광정보 사이트 리뷰를 보면 이런 평가도 있어요. 한인호국왕 금인을 비롯해 후쿠오카시에서 출토된 토기와 창 등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대륙과의 연결과 후쿠오카시의 변천을 알 수 있어서 정말 흥미롭게 둘러봤다. 금인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에요. 일본이 중국과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이고 일본 고대사의 시작점을 증명하는 유일무이한 물증입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학자들이 국보 중에 국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2025년 7월에는 규슈 국립박물관에서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이 열렸는데요. 규슈와 오키나와의 연고가 있는 국보 60점 이상이 전시됐고 그 중에서도 이 금인이 특별히 전시됐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 금인도 온다. 초중학생은 관람 무료니까 여름방학에 꼭. 2025년 일본 국보전 대형 전시회에서도 금인은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대판 간사이 만박 개최 기념으로 열린 대판 시립미술관 리뉴얼 기념 특별전에서도 금인이 전시됐어요. 홍보 문구를 보면 교과서에서 봤던 그 국보가 한 자리에 약 130점을 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관람객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썼습니다. 금인을 보러 갔다. 교과서에서 봤던 그 금인을 생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2025년 5월 6일 일본 국보전 블로그 포스트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게 볼거리지만 일기 전시 기간이 짧은 금인은 1층으로 이동해서 마지막 전시실에 단독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360도 볼 수 있는 쇼케이스였다. 금인의 역사적 가치를 두고는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 한 노트 게시물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미코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역사적 가치 더하기 골드라는 물질적 가치 곱하기 지명도는 대대대대대대 행렬. 실제로 금인을 보러 오는 관람객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후쿠오카타와 블로그에서는 후쿠오카타와 후쿠오카시 박물관을 함께 관광하는 걸 추천하고 있어요. 두 곳이 도보분 거리라고 하네요. 넥스트레벨이라는 후쿠오카 관광정보 사이트에서 박물관 관계자 인터뷰를 보면 이런 질문과 답변이 나옵니다. 방문객분들로부터 어떤 감상을 듣나요? 국보 금인에 대해서는 실제로 관람하니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아름다움에 놀랐다는 감상을 자주 듣습니다. 2023년 11월 후쿠오카의 해외 관광객 인기 스포트 베스트 10을 다룬 블로그에서도 후쿠오카시 박물관이 언급됐습니다. 국보 금인이나 2014년 대하 드라마 주인공 쿠로다 간베에를 번조로 하는 구 후쿠오카 번주 쿠로다 가문에 전해진 쿠로다 가문 자료 등 다수 전시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금인은 지금도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2018년 기사를 보면 연구자가 약 2000년 전에 중국에서 전해져 후쿠오카시 동구 시카노시마에서 발견됐다고 여겨지는 국보 금인 한인호국왕을 실제로 만들어 봄으로써 수수께끼에 쌓인 당시 제법을 밝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금인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연구 대상이라는 거죠. 일본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이자 동아시아 외교사의 중요한 퍼즐 조각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1784년 평범한 농부가 우연히 발견한 작은 금인 한 변이 겨우 2.3cm 무게 108.7g의 이 작은 인장이 일본 고대사 전체를 증명하는 국보 중의 국보가 됐습니다. 무려 17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세상에 나와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후쿠오카시 박물관에서는 이 금인을 보러 온 수많은 관광객들이 작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하는 황금빛 인장 앞에서 감탄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후쿠오카에 가신다면 이 금인을 직접 보러 가실 건가요? 아니면 일본에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게 놀라우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본 현지에서만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